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츠고배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두산베어스 팬분들이라면 가장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소식, 우리 양석환 선수가 4+2년 최대 78억 원의 계약 규모로 두산베어스와 재계약을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시죠. 또 이렇게 박수 칠했다고 또 이제 댓글에서 막 뭐 4+2년 78억이 맞냐 오버페이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잠시 그 금액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좀 해보도록 하고요. 금액대는 뒤로 하고 우리 양석환 선수와 손을 잡게 되면서 두산이 내년에도 또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 양석환 선수가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산 베어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산 베어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석환 선수를 안 잡는 거는 너무나 이 출혈이 예상되는 출혈이 너무 세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현재 두산 베어스 뎁스에서 보면 장타를 갖고 있는 선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원래 본인 몫을 엄청 해줘야 될 일단 4번 타자 김재환 선수가 2년간 부진에 빠져 있고요. 그 밖에 뭐 양의지 선수가 있습니다만, 양의지 선수도 이제는 정말 나이가 점점 차고 있기 때문에 또 한 해 계속해서 지난번처럼 뭐 20홈런 이상을 기대를 온전하게 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장타자, 홈런 타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올 시즌 팀 내에서 홈런과 타점에서 1위를 해준 양석환 선수의 부재는 너무나 좀 뼈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두산이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가격이 좀 상향 조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으나, 그래도 저는 양석환 선수의 이 잔류 소식은 너무나 반갑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석환 선수는 사실 LG 트윈스 소속이죠. 2014년도 2차 3라운드로 이제 LG에 입단을 하고 2021년이었죠. 이제 오재일이 삼성으로 떠나게 되면서 1루수 공백을 이제 팀 내부에서 해결하려 했으나 그게 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제 함적주와 최지선을 내주고 나무와 양석환을 데려오는 2데이 트레이드가 성사됐고, 양석환 선수 두산 베어스 와서 3년 동안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LG 트윈스에 있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거포 유망주로 또 실제 잘했던 시즌이 있기도 했지만 확실하게 주전 3루수였죠. 이제 어쨌든 주전 선수로서 확실하게 포텐이 터지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 포텐을 두산 베어스에 와서 완벽하게 이제 터트려준 선수라고 보고요. 한번 3년 동안 두산 베어스의 성적을 보면은 이적 첫 해였던 2021년 133경기 나와서 타율 2할 7푼 3리 28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굉장히 잘해줬죠.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이 이제 부상이 좀 있었던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107경기 나서서 타율이 2할 4푼 4리로 하락을 했고, 홈런은 그 와중에 이제 20개를 그래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FA 직전 해였던 올 시즌 140경기를 나와주면서 2할 8푼 1리의 타율과 21개의 홈런, 이 홈런은 리그 홈런 5위를 의미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올 시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팀에서는 이 우타 거포로서의 그런 어떤 가치와 희귀성을 높게 봤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뭐 넓은 이 잠실구장에서 3년 연속 홈런 20개를 이상을 쳐준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장타력을 높게 봤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양석환 하면은 어떤 이제 따라오는 수식어가 늘 있을 수밖에 없죠. 뭐 그게 모든 선수에게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 했을 때 그의 선수에 대한 약점은 늘 따라오기 마련인데, 우리 양석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성구한 떨공삼에 대한 대처가 전혀 안 된다. 수비력, 그리고 이제 득점권 타율, 이런 이제 좀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꼬리표로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두산 베어스 내에서 양석환만큼 홈런을 장타를 쳐주면서 이렇게 좀 팀에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양석환을 그래도 두산이 좀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사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 덕아웃에서도 양석환이 이제 리더로서 좋은 역할, 좋은 어떤 모델
모델이 되고 있다는 그런 좀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올 시즌 마지막 최종전 홈 마지막 경기 SS전에서 선수들이 다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때 이제 양석환 선수의 인터뷰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뭐 그 밖에도 사실 베어스 TV를 보시거나 뭐 어쨌든 좀 자료들을 보면은 양석환 선수가 팀 내에서 또 어떤 좀 행실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워크의식이라든가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귀감이 될 수 있고 좀 두산 베어스의 지금 팀에서는 좀 없는 그런 어느 정도의 좀 기강을 잡을 수 있는 또 리더십도 갖추고 있는 선수라는 게 좀 느껴지고 보여졌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팀 내부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이제 좀 좋게 본 것 같고 이제 그런 좀 좋은 영향력 등을 보게 되면서 이제 두산 베어스가 양석환과 좀 손을 잡지 않았나 보여지거든요. 자, 그럼 알겠다. 그러니까 양석환 잡은 건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이 78억 원 이게 맞냐? 이거 오버페이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고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해서 영상을 통해서 좀 전달을 해야 될지를 조금 고민이 좀 많이 됐는데요. 우선은 좀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셀러리 캡이잖아요. 두산의 셀러리 캡이 뭐 작년에 이제 양지 선수를 데리고 오는데 무려 152억 원을 정말 흔히 말하는 질렀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그냥 양의지에 올인을 했죠. 질러버렸죠. 152억을.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계약했던 뭐 김재환 선수의 4년 115억도 너무나 사실 그게 조금 큰 것 같아요. 일단 김재환 선수에게 이 제대로 저희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제 FA 제작 자격을 얻어서 이제 4년에 무려 그런 큰 금액에 재계약을 했는데 그 직후 2년간의 시즌 활약이 너무나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영향이 확실히 조금은 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만큼은 오버페이를 경계해야 된다는 팬들의 의견이 다수였죠. 그리고 뭐 허경민, 정수빈 선수 등과 같은 고액 연봉자들이 즐비합니다. 이제 셀러리 캡 제도가 작년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확실하게 어떤 10개 구단의 평준화를 위해서 이 셀러리 캡이 도입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당장 이제 내년이나 앞으로 다가오는 시즌에서 두산이 뭐 내부 FA든 외부 FA든 간에 반드시 좀 잡아야 되는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선수들과의 어떤 경쟁에 제대로 참전하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셀러리 캡에 대한 부분을 그냥 뭐 무조건 이 선수 데리고 오면 됐지라고 이제 보시기에는 조금은 걱정이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약 규모를 한번 제대로 좀 봐보겠습니다. 첫 4년 계약 총액은 최대 6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4년 65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계약금이 20억이고 연봉 총액이 39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누기 4 하면은 1년의 연봉으로는 10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인센티브 6억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4년 최대 65억 원의 계약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4년 계약이 끝난 뒤에는 구단하고 선수랑 합의로 이제 2년 13억 원의 뮤추얼 옵션이라고 하네요. 이 뮤추얼 옵션이 포함된 계약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근에 확실히 이런 뭐 플러스 4 플러스 2년 이런 좀 계약 규모가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직전에 뭐 안치홍 선수도 다 플러스 2년 72억 원을 한화이글스와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4년 65억이라고 보면은 오버페이인가요, 여러분? 오버페이예요? 네. 저도 조금은 비싼 감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마냥 막 못 때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좀 비싼 건 맞아요. 비싼 건 팩트예요. 비싼 건 팩트이지만 왜냐면 이제 두산 베어스가 가장 좀 기준점을 삼았던 선수가 사실 오재일 선수잖아요. 오재일이 4년 50억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와 계약을 했을 때 사실 오재일 선수가 1루 수비 요정이라고 불릴 만큼 수비력이 출중한 선수이면서 똑같은 거포 선수였기 때문에 오재일 선수의 그런 계약 규모로 이제 본다면 4년 50억 원대로 좀 계약하면은 정말 제 입장에서는 팬인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전 체결한 안치홍 선수가 조금 비싸게 간 것 같아요. 4 플러스 2년에
최대 72억 원의 계약을 하게 된 게 어느 정도 좀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지금 거품 현상이 제대로 껴버린 이 FA 시장 상황을 또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치홍이 이제 양석환보다 한 살이 더 많은 선수인데, 물론 두 선수의 어떤 그런 활용성이라든가 뭐 장단점이 다른 선수고, 뭐 직접 비교했을 때는 사실 이거는 뭐 팬들은 당연하겠거니와 구단들의 프런트에서도 의견들이 굉장히 엇갈릴 만한, 네, 굉장히 좀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안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안치홍이 6년 72억으로 계약을 한 것들을 또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뭔가 4년 계약을 하기에도 양석환 선수의 마음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4+2년으로 해서 안치홍보다 조금 센 금액으로 좀 오퍼를 해서 계약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좀 기분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살짝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실 것 같은데, 이게 또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가 작년도 도입이 되면서 이거를 정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78억 원의 규모는 조금은 비쌀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두산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불가 자원인 이 양석환 선수를 반드시 데리고 있어야 이 장타력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거 양석환 선수가 보란듯이 한 25홈런 그리고 타점 한 90개, 뭐 타율 한 2할 7푼 이상 기록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예, 굉장히 그 정도만 꾸준하게 활약해준다면 좋을 텐데, 확실히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김재환 선수처럼 되는 거 아니냐, 오버페이하고 뭔가 이제 흔히 말하는 먹튀 논란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단은 상황은 벌어졌고요. 뭐 우리가 여기서 왈가불가 떠든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아니고, 양석환 선수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네, 어떤 이제 그라운드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덕아웃에서의 그런 어떤 영향력, 리더십도 있기 때문에 뭔가 차기 주장감으로 저는 굉장히 알맞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석환 선수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두산 베어스에 잔류하게 된 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 번씩 치시죠. 네, 여러분 그동안 또 애타게 소식 기다렸을 텐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뭐 이에 대한 뭐 오버페이 논란이 좀 당분간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거 두산 베어스 양석환 선수가 두산에서 우승 반지 한번 껴야죠. 네, 양이지 양석환이 양양 듀오 있을 때 우승 반지 한번 낄 수 있도록, 네, 두산 베어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네, 팬의 입장으로서 한번 응원하고 바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산 베어스 소식으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석환 선수의 잔류 소식에 여러분 또 기뻐하시고 내년 시즌 두산 베어스가 도약할 그 날을 기다리면서 렛츠고 베어스!